국가의 생존이 걸린 장기 전략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신 선배님들,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손실의 쓴맛을 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나은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 타워 한국은행은 후자에 속합니다. 2013년 금을 샀다가 국정감사에서 혼쭐이 난 이후로 무려 13년째 금 매입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그 사이 전 세계 중앙은행은 탈달러를 외치며 역대급으로 금을 쓸어 담았고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트라우마에 빠져 국가의 안전판을 방치한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은행이 숨기고 싶어하는 그 치명적인 실수와 폭등하는 금값 이면에 숨겨진 글로벌 자본시장의 무서운 재편 과정을 차갑게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1억 원어치 금을 샀으면 지금 3억 원이 넘는다는 말이 기정사실로 통하고 있죠. 국제금 시세는 1년 만에 50% 넘게 폭등하며 온스당 5,000달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건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46년 만에 보는 지독한 상승세입니다. 종로에 금은방만 가봐도 순금 한 돈, 그러니까 3.75g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40만 원대였던 걸 생각하면 예전에 장 보듯이 금을 사두셨던 분들은 그야말로 자산을 지켜낸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대급 강세장 속에서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국가기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 규모 10위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 총생산만 1조 7천억 달러가 넘는 경제대국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금 보유량은 세계에서 몇 위쯤 될 것 같으신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겨우 39위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나 유럽중앙은행 같은 기관을 빼고 계산해도 참담한 수준이죠. 한국은행 금고에 있는 금은 104.4톤에 불과합니다. 이게 얼마나 뼈아픈 수치냐면요. 전체 외환 보유액 4,220억 달러 중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2%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꼴찌 수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204.4톤이라는 숫자가 2013년 2월 이후 단 1g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팩트입니다. 13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 금을 사재기 할 때 우리만 뒷짐지고 구경만 한 셈입니다. 그 사이 금값은 온스당 1,500달러에서 5,000달러 근처까지 3배 이상 폭등해버렸죠. 만약 우리가 제때 금을 더 사두었더라면 국가의 외환 보유액은 지금보다 훨씬 더 든든해졌을 겁니다. 그 엄청난 국부 창출의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있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는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도 2년 사이에 83톤을 사들이며 단숨에 29위로 올라섰거든요. 그 바람에 우리의 초라한 순위는 한 계단 더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무능해서일까요? 아니면 책임지기 싫어하는 관료주의의 민낯일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고 중동의 화약고가 끓어오르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국 달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휴지 조각이 되거나 제재로 동결될지 모르는 종이돈 대신 진짜 돈인 실물금으로 국가의 곳간을 채우는 생존 게임을 시작한 거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그 생존의 골든타임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오늘 저는 어설픈 위로나 희망회로 대신 차가운 숫자와 데이터로 이 사태의 본질을 폭격해드릴 작정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분들이라면 당장의 비판을 피하려고 국가의 안전판을 포기하는 행위야말로 진짜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분들,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세계 경제의 판이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금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냉혹한 세 가지 팩트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 흐름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이나 채권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자가 줄어드는데 굳이 종이 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자는 한 푼도 안 나오지만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금으로 거대한 자본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고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의 관세를 때리겠다,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의 불씨를 당기고 있죠. 세상이 이렇게 흉흉해지면 돈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금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팩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무서운 사재기입니다. 2022년부터 각국 중앙은행들은
매년 1000톤 이상의 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는 외환 보유액을 전부 달러나 미국 국채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죠. 중국이나 인도, 중동 국가들 머릿속에 번쩍하고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우리도 미국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국고가 텅 빌 수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달러는 디지털 숫자에 불과해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동결할 수 있지만 금고에 쌓아둔 실물 금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으니까요.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1996년 이후 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미국 국채 보유액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만 각국이 팔아치운 미국 국채가 480억 달러어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죠. 본문 2. 우리 구독자님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은행은 이런 명백한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공식적인 변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은 이자가 안 나오는 무수익 자산이라는 거죠. 은행 예금이나 채권처럼 꼬박꼬박 이표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국 영란은행 금고에 보관료만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둘째는 유동성이 낮다는 핑계입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즉각 달러로 바꿔서 시장에 풀어야 하는데 금은 현금화가 어렵다는 주장이죠. 셋째, 변동성이 커서 위험 대비 수익률이 주식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 금을 내다 팔면 한국 경제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까봐 두렵다는 평판 리스크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신 선배님들은 이 얄팍한 변명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아셔야만 합니다. 바로 2013년의 뼈아픈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은행은 2011년부터 3년간 총 90톤의 금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매입 가격이 온스당 1,500달러에서 1,700달러 선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직후에 금값이 1,000달러대까지 폭락하고 말았죠. 그러자 언론과 정치권에서 투자 실패라며 엄청난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호된 질타를 받고 겁을 먹은 관료들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금 매입 스위치를 내려버린 겁니다. 여기서 정말 코미디 같은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그렇게 욕을 먹었던 그 금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하며 무려 3배가 넘는 대박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국가 자산을 훌륭하게 방어해낸 신의 한 수였던 셈이죠. 그런데도 과거에 한번 욕먹은 게 무서워서 13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엘리트 집단의 지독한 복지부동일 뿐입니다. 중앙은행은 단기적인 평가에 연연하는 투자회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곳이죠. 한국은행이 내세운 논리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이자가 안 나온다고요. 지난 3년간 달러 가치가 요동칠 때 금값은 무섭게 폭등했습니다. 원금이 3배로 불어났는데 푼돈 수준의 이자가 대수일까요? 유동성이 낮다는 것도 철저히 과장된 핑계에 불과합니다. 런던 금 시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톤의 금이 활발하게 거래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100톤 정도 파는 건 일도 아니죠. 오히려 요즘처럼 전 세계가 금을 원할 때는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변동성 문제 역시 지극히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20년 전 온스당 300달러 하던 금이 지금 5,000달러가 되었습니다. 무려 16배가 뛰었죠. 이래도 금이 위험한 자산입니까? 당장의 비판을 피하려고 국가의 안전판을 포기하는 행위야말로 진짜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